안녕하세요, 에돌아빠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24년 8월 달에 화상을 통해서 입문자 교육을 진행했던 영상입니다. 그 후로 3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민코인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셔야 하는 입문자분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총 2시간 교육 시간이었는데 제가 Q&A 같은 것들은 다 삭제를 한 영상이고 시간대별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중급 영상 혹은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입문자분들을 위한 교육이고요. 그것들을 제가 이거를 좀 조율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었어요. 애초에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뭐 지갑 정도는 만드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간을 조금 잘 정해서 이 자료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에서 뭐 지갑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문자들을 위한 민코인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목차는 1장부터 8장 정도까지 있고요. 1장에서 덱스 시장의 이해, 그리고 LP, AMM의 개념, 그리고 토큰, 코인과 토큰의 차이, 토큰 런칭의 종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5장에서부터 이제 디젠 플레이를 하기 위한 것들을 좀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실제 구매 과정,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아마 6장이 마지막으로 가서 보여드릴 것 같고요. 7장에 그리고 러그풀 이런 것들, 네, 그리고 8장에 마무리랑 Q&A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덱스 시장의 이해라 그래서 CX와 DX의 좀 차이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덱스라는 거를 좀 알기 위해서는 CX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CX는 저희가 흔히 쓰는 업비트랑 바이낸스, 이게 중앙화 거래소라고 하죠. 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앙 서버가 있고 그 서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가 일단 CEX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덱스는 뭐 이름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탈중앙화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레이디움이나 유니스왑 같은 이런 덱스 플랫폼들을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부릅니다. 네, 뭐 이건 이제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아 덱스가 뭐 탈중앙화인데 왜 어떻게 탈중앙화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그 시장에 맡겨가지고 그 시장에 의해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고 누구든 그 거래에 어떤 중앙 집단이 관여하지 못하는 것을 탈중앙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CEX의 장점은 뭐 안정성, 편의성, 접근성, 높은 유동성 뭐 이러는데 저희가 덱스를 하는 이유는 거의 단 한 가지죠. 높은 기대 수익을 위해서 덱스를 합니다. 그래서 CE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은 기대 수익 때문에 CX보다 저희가 지금 덱스에서 한번 대박을 쳐보자 라는 마음으로 대부분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덱스의 장점으로는 높은 기대 수익, 그리고 익명성, 다양한 파생 상품.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뭐 다양하게 P2E가 있을 수도 있고 NFT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덱스라고 하긴 뭐하지만 NFT는요. 어쨌든 파생 상품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자산권이 CEX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있습니다. 근데 덱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갑에 있죠. 그래서 일단 자산권이라는 게 덱스는 자기 자신한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점은 이제 러그풀과 유동성이 CEX에 비해서는 낮다는 거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높은 진입 장벽이라는 말이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것 때문에 들으시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덱스라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 화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뒷장에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이런 플로우가 흘러가는지 흐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발자가 초기 유동성을 LP라는 곳에 공급을 하면 투자자가 그거 LP를 통해서 구매랑 판매를 하는 이런 사이클
이런 흐름들이 덱스 시장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P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덱스 시장의 마지막인데 이거 CA라는 게 있죠. 제가 예전에 카카오톡에서 CA를 코인 어카운트라고 뭐 이렇게 잘못 표기해가지고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예, 저도 원래 알고 있는데 잘못 표기한 거죠. 네. 어쨌든 이 CA라는 게 덱스에서 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야 덱스에서 뭐 도지 엄마 코인을 좀 사고 싶은데 도지 엄마 코인 어떻게 사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친구한테는 도지 뭐 이런 티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 마더리라는 티커를 주는 게 아니고 CA를 줘야지만 그 도지 엄마라는 코인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도지 엄마라 그래서 이상한데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CA를 알아야지만 네, 그 코인을 정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는 똑같은 거를 수백 수천만 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코인 컨트랙트 코인 컨트랙트 아니죠. 컨트랙 어카운트 컨트랙 어드레스라고도 하는데 요 CA를 알아야지만 그 코인을 정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CA는 코인의 고유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LP와 AMM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사실 AMM이라는 거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데 LP라는 거는 꼭 무조건적으로 덱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죠. 네. 일단 LP라는 개념은 저는 돈통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덱스를 유지시키고 음, 덱스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를 LP라고 하거든요. 이게 LP가 약자가 리퀴디티 풀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덱스에서 은행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LP의 구성은 각 토큰마다 모든 LP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LP의 구성은 50%는 기축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50%는 런칭 코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한국 돈을 취급할 수도 있지만 달러를 취급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두 가지 코인은 아니지만 두 가지 돈을 같이 갖고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축 코인을 솔라나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LP에서의 솔라나에서의 LP, 그러니까 솔라나에서 만든 토큰의 LP, 거기에 기축 코인은 솔라나입니다. 예, 솔라나가 50%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 해당하는 A라는 런칭 토큰이 50%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매자가 샀을 때 내가 이제 LP에서 구매자한테 토큰을 내어주고 나는 구매자로부터, 그러니까 나는이 아니죠. LP는 구매자로부터 솔라나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를 할 수 있는 게 LP라는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LP라는 개념을 일단 머릿속으로는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덱스에서 그래서 LP를 갖고 째면은 덱스 그 토큰이 러그풀이 일어나는구나. 은행을 갖고 째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아까 이거 그거 화면인데 이 덱스 사이클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LP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개발자가 초기 유동 개발자가 이제 토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유동성을 10솔과 10 A 토큰이라는 거를 10개를 유동성 풀에 넣음으로써 이 토큰이 런칭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까지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떤 개발자가 A라는 토큰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LP에다가 돈을 넣어야지만 A라는 토큰이 런칭을 한다 그래요. 저희가 토큰의 런칭 시점은 LP에다가 돈을 넣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초기 유동성을 10솔과 10A 토큰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런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LP에는 10솔과 10A 토큰이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투자자가 1솔을 구매하게 됩니다. 네, 1솔을 구매하게 되면 LP에서는 A 토큰 1개를 지급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LP의 자산 변동은 11솔이 남고 A 토큰은 9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P는 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실제는 이게 지금 이게
어떠한 A 곱하기 B는 C라는 이런 LP만의 공식이 있어요. 수학적인 공식이 있는데 실제는 9.090909개가 남아 있는데 제가 편의를 위해서 9개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을 먼저 아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LP는 이런 은행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MM이라는 개념인데 덱스 거래소에는 이런 CEX의 오더북이 없습니다. 네, 이거 많이 보셨죠? CEX에서 하는 오더북인데 이런 여기가 이제 매도고 매수고 뭐 이런 해야 되는데 덱스에서는 오로지 가격만 있죠. 현재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그런 가격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수학적인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 곱하기 B는 C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런 덱스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그래서 AMM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그래서 이름만 알고 계시면 가끔가다 뭐 이런 토큰 관련, 코인 관련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AMM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가치를 결정해주는 서비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그거를 AMM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P를 기반으로 한 가격 결정을 AMM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원은 3장은 코인과 토큰의 차이입니다. 이걸 왜?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코인이랑 토큰이 뭐가 다른지 알고 계셨나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게 이제 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페페랑 이게 와이프 그리고 트럼프 마가 토큰인데, 이 차이는 메인넷 여부에 따라서 이게 코인이냐 토큰이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얘네들은 그냥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이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구성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게, 페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더리움이 없어지면 페페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고, 이 와이프라 트럼프 마가 토큰은 솔라나에서 만들었는데 솔라나가 없어지면 이 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은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보유한 걸 코인이라고 하고요. 토큰은 코인이 만든 블록체인 내에서 발행된 자산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 메타마스크나 이런 이름이 갑자기 팬텀, 네, 이거는 카이카스 예전에 클레이튼 그런 지갑인데 이게 지갑 화면이거든요. 왜 지갑에서 이런 화면 구성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BNB라는 거는 BSC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BSC도 하나의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체인이죠. 이건 코인입니다, 코인. 근데 코인 밑에 이런 것들이 토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인 밑에 토큰들이 있는 이런 구조, 지갑을 만들었을 때 왜 이 체인에 이런 밑에 토큰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라고 한 번쯤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지갑도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4장으로 바로 넘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코인과 토큰의 차이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 런칭의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왜 웃냐면, 제가 이제 카톡방을 오래 운영을 했는데 프리세일을 하시는 분들은 프리세일만 하세요. 왜냐면 프리세일이 이제 자금 모집 후 런칭하는, 그러니까 핑크세일 같은 제일 쉬운, 아니면 개별 사이트, 뭐 최근에 이제 언체인 X였나요? 그리고 또 뭐였지? 페페였나? 페페 X였나? 어떤 이런 사이트에서 모집하는 이런 레퍼럴이 있고 그런 토큰들, 그런 게 이제 다 프리세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핑크셀이랑 솔패드 뭐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의 장점은 자금 모집이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투자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돈 넣고 기다리면 오르던지 내리던지 결정이 나죠. 네. 그런 것들을 프리세일이라고 하고, 저는 이 사실 프리세일을 예전에 핑크세일 관련돼서 영상을 많이 올렸지만 그렇게 이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행은 돌고 돌지만 지금 핑크세일이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한 인기였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핑크세일을 소개하는 유튜브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에선 많았지만 거의 제가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정도로 핑크 세일을 소개했을 겁니다. 근데 핑크 세일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가 되고, 제 거 영상 제일 처음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배가 진짜 쉽게 갔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개발자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꾸려지고, 그 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사람들의 이제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버리다 보니까 점점 이거는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덜 선호하는, 그치만 여전히 이 프리세일은 자금 모집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쉬운 거 찾는 분들은 여전히 이거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프리세일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핑크세일에서만 사실은 조금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핑크세일이 이 프리세일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오래돼 가지고 몇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토큰 런칭의 종류 중에 하나, 예, 프리세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텔스 런칭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99.9% 디젠 플레이 하는 토큰들은 전부 다 스텔스 런칭이라고 합니다. 레이디움이나 유니스왑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금 모집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프리세일이랑 차이인데, 개발자가 자기 돈을 먼저 넣고 자기가 토큰 분배를 먼저 해놓고 세팅을 다 한 다음에 런칭을 하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돈통 LP에서 사가지고 자연스럽게 분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스텔스 런칭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최근에는 펌프펀이 나와가지고 이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는 이제 거의 없던 내용인데, 펌프펀이 이 생태계를 뒤집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개발자들이 최상위 먹이 포식자였습니다. 뭐 지금도 상위 정도의 먹이 포식자는 되지만 펌프펀이 나오면서 그 규칙이 깨져버렸어요. 제 예전 영상 보시면은 왜 먹이 사슬에 관련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최상위 포식자를 개발자, 그 밑에 파워 인플루언서,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인플루언서나 아니면은 조금 잘 나가는 디젠, 그 다음에가 이제 카톡방, 그 다음에 이제 최하위 에서 이제 항상 먹히는 사람들을 저는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유튜브만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항상 소식이 제일 느릴 수밖에 없고, 왜냐면 유튜브는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후행성으로밖에 제작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특히나 디젠 플레이에서는 항상 전달해 드리려고 그러면 이미 끝났거나 상황이 종료됐거나,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토큰이 크게 변동을 쳐서 내가 유튜브에 담았던 지금 현재 상황이랑 크게 달라져 있거나, 이래서 유튜브에서는 사실 디젠 플레이가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고요. 제가 자꾸 말이 샜는데, 이 펌프펀이 나오면서 이 최상위 포식자에 대한 그 개발자가 끝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처음에 펌프펀을 런칭할 때 개발자가 자기가 매수할 금액을 처음에 설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소를 매수하면 내가 이 개발자가 처음에 2%를 가져간다. 2소를 매수하면 4%를 가져간다. 이게 처음에 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0% 20%를 개발자가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토큰을 살까요? 안 사죠. 그래서 개발자도 슬슬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는 게, 어떻게 눈치를 보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물량을 최대한 낮게 보이게끔 조삼모사일 수 있어요. 한 명이 20% 갖고 있거나 지갑 10개가 2%씩 지갑 10개가 2%씩 20개를 갖고 있거나, 이게 조삼모사일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한 명이 20% 갖고 있는 건 무서워하는데 10명이 2%씩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무덤덤하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속이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개발자도 토큰을 처음에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다가 오히려 다른 자기는 별로 자기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보는 투자자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재. 그래서 이 펌프폰이 개발자를 최상위 포식자에서 그냥 적당한 포식자 정도로 낮춰버리는 그런 효과를 지금 내고 있죠. 그게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근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또 기출 변형으로 막 CTO라는 게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기출 변형적으로 적이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펌프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디젠을 위한 사전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웹 지갑인데 웹3 지갑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이제 메타마스크, 팬텀, OKX 지갑인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약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코인을 하면서 뭐 숙명처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갑들인데 이 처음에 지갑을 만드셨을 때 12자리나 24자리의 니모닉 문구, 예를 들어서 뭐 100, BAG, 01, PARK 뭐 이런 문구들을 저장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구입니다 하면서 꼭 저장하시고 예전에는 이 문구를 지금이야 뭐 안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종이에다 써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 중에 니모닉 문구 그리고 공개 키는 저희의 지갑 주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인 키, 프라이빗 키라고 하죠. 보통 PK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을 꼭 아셔야지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꼭 아셔야지만 사용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웹3 지갑에서 니모닉 문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1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 키는 이렇게 개별 지갑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개념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니모닉 문구라는 거는 자, 저희가 메타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메타마스크를 만들었을 때 메타마스크 안에서 지갑을 계속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한 개가 있지만 주소를 뭐 100개, 100개, 200개 이렇게 계속 늘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체 지갑을 관리하고 한 방에 모든 지갑을 다 해킹할 수 있는 게 니모닉 문구입니다. 그래서 니모닉 문구는 가장 중요한 최상위 암호예요. 이 니모닉 문구만 있으면 그 하위에 있는 계정 지갑들을 모두 다 해킹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개인 키 아까 PK라고 말씀드렸죠. 이 프라이빗 키는 이런 지갑 하나하나마다 모두 키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키는 개인 키가 털렸을 때는 그 지갑만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니모닉 문구가 털리셨을 때는 그 전체 지갑을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기억하시면 사실 이 그림 하나만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텔레그램 및 트위터. 이거 짧으니까. 디자인을 위한 사전 준비물 두 번째는 텔레그램과 트위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이전을 했지만 텔레그램이 저도 사용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는 있지만 처음 사용했을 때는 정말 쓰기 싫다. 카톡이 눈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텔레그램 새로 보려니까 너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가 이상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카카오톡은 진짜 나쁜 기업이구나. 왜냐면 너무 많은 제약사항들을 메신저에 담아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뭐 덱하고 CA를 치면은 저희 구구님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그 봇이 있잖아요. 구구 봇이 있잖아요. 그래서 덱에 CA를 치면 CA 체크 돼가지고 코인 정보 나오고 막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텔레그램은 그런 게 너무 쉬워요. 각종 툴들을 사용하는데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매봇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텔레그램을 써야 되는 숙명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콜러방도 이용해야 되고 채팅방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텔레그램은 점점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텔레그램에 사실 디젠의 모든 게 있어요. 뭐 지금 다들 많이 들어가 계신 뭐 알파 디젠방이나 사실 요 디젠방은 제가 예전에 아마 한 6개월 전쯤에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알파 디젠방이나 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방도 잘 돼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쪽에 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뭐 저희 방만 잊지 마시고 정보를 수집하시다 보면은 와 이런 세계도 있었어 라는 게 약간 눈이 뜨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거기는 이제 약간 야생과 같아서 제가 뭐 이렇게 모함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CA 조회하는 건데 추천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사고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구매하시나 매매하실 때는 신중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서 분위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아니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동향 파악이나 사전 런칭 파악 이런 것들 토큰 트렌딩 파악하는데 저는 주로 쓰고 있고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인플루언서 동향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예지라는 토큰을 실링했었죠. 예지 토큰을 실링한 게 아니고 김예지라는 한국 사격 선수가 이제 너무 멋있어서 이 여자 영화 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했던 이런 트윗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윗이 올라오자마자 누군가 예지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1밀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100만 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시가총액이. 뭐 이런 인플루언서의 동향을 잘 파악하는 것도 정말 재주예요.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자기 성향에 맞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누구 연예인 지금 우리나라 연예인도 모르는데 외국 인플루언서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사생활을 관심 있어 하고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랑 맞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인플루언서 동향 파악하는 요런 게 사실은 제일 많이 먹여주기도 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게 좀 잘 먹을 수 있는 구조 같기는 해요. 왜냐면 밈 토큰이라는 게 재미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런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장은 이제 각종 체크봇인데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49분인데 55분까지만 쉬고 56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디자인을 위한 사전 준비물 세 번째, 각종 체크봇입니다. 이 체크봇은 텔레그램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텔레그램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GMGN 같은 경우는 사이트까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러그 체크 및 토큰 정보를 보실 때 이런 세이프 애널라이저, TTF 봇, 그리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피뷰라고 할게, 피뷰. 그리고 GMGN. 네. 이렇게 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러그 체크할 게 별로 없죠. 그건 이제 또 뒤편에서 러그풀 챕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 체크봇들을 활용해서 그 토큰이 러그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고 이런 얼리콜이라는 또 텔레그램 봇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ECA라는 표현을 쓰는데 ECA가 이제 얼리 CA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출시되지 않은 토큰들의 CA를 미리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들을 보고서 콜러들이 콜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저번 1차 강의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펌프펀 때문에 이런 런칭은 이제 사람들이 약간 비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ECA라 그래서 토큰이 나 이제 런칭할 거야. 너희들 이 CA 알려줄 테니까 내가 런칭하자마자 스나이핑을 하든지 구매를 하든지 너희가 좀 사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알려주는 그런 봇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세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지갑 트래커, 뭐 이렇게 이더드롭이나 이거 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GMGN 이런 봇이 있고요. 지갑 트래커는 어떤 특정 지갑을
내가 추가해 놓으면 그 사람이 뭘 샀는지 팔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알려주는 봇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봇들은 제가 메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메일 주소 아니 메일 보시면은 네, 이 텔레그램 주소까지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뭐 그렇게 이거 메모하시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 코스트 트래커라고 있는데 이것도 펌프펀 때문에 지금 의미가 크게 없어지고 있는데 또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은 드릴게요. 왜냐면 펌프펀이 지금은 대세지만 언제까지고 대세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다시 또 예전으로 회귀해서 그렇게 런칭하는 개발자가 바로 레이디움에서 상장하는 그런 런칭이 또 유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자, 마켓 코스트 트래커는 솔라나 한정입니다. 솔라나에서 런칭을 하려면 일단 토큰을 만들어요. 예,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큰을 만들고 그리고 오픈북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마켓 코스트라는 걸 지급을 해야 돼요. 그게 0.21솔에서 2.78솔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지급하고 적게 지급하고의 차이가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숫자를 많이 가져갈 거냐 적게 가져갈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0.21만 지급을 해도 충분히 뭐 덱스에서 스왑하고 거래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런칭을 할 때 0.21만 대부분 지급을 했는데 그 펌프펀이 생긴 다음부터 펌프펀은 자동으로 2.78을 이 마켓 코스트로 오픈북에 지급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펌프펀 출신들이 펌프펀에서 레이디움에 상장을 할 때는 2.78을 지급한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만약에 펌프펀이 없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사람들이 0.21만 주고서 대부분 마켓 코스트를 내고서 런칭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예전에는 어떤 경우들이 많았냐면 이 마켓 코스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개발자들은 2.78이 그 사이트 오픈북에 들어가 보면 그냥 기본으로 2.7 몇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발자는 2.7을 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런칭을 할 때 2.7을 내버려요. 네. 이것만 보면 자,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2.7, 그러니까 2.78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2.7이라고 할게요. 2.7을 런칭 마켓 코스트로 주고 런칭하는 개발자는 두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개발자. 네, 그냥 내야 되니까 내는구나. 써 있으니까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아주 초보적인 개발자가 1번입니다. 이런 개발자는 토큰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운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미숙함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큰을 들어갈 때는 이 개발자가 미숙한지 아니면 전문가인지 많이 해본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 토큰이 굉장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개발자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그러니까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트랜잭션 숫자에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 마켓 코스트가. 그래서 자기 토큰이 이거 엄청나게 히트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2.7을 내는 거예요. 네, 트랜잭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개발자가 돈을 더 내서 이 마켓 코스트를 2.7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지만 이 마켓 코스트 트래커 봇에 들어가셔서 보셨을 때 내가 들어가려는 토큰의 CA를 마켓 코스트 트래커에 조회를 해봤더니 얘는 왜 2. 펌프펀도 아닌데 왜 2.7을 냈지? 라는 의문을 갖고서 그 토큰에 접근을 하시면 그 개발자의 상태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봇에 대한 거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매봇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매매봇이 필수입니다. 네, 레이디움이나 뭐 주피터 같은 데서 거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추천을 안 드려요. 특히 레이디움에서 사이트 접속해서 거래하시는 거는 정말 너무 느리고 편의성도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뭐 매부 보세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 매부봇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격이 1달러인 토큰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1달러에 분명히 보고서 매수를 눌렀는데 사고 보니까 1.3에 사진 거예요. 이게 이제 매부봇에 걸려가지고 30%의 차익을 내가 매부봇에 뺏긴 거거든요. 근데 보수로 이렇게 매매봇으로 트로잔이나 GMGN 루터로 거래를 하시면 이 매부봇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물론 한 번씩 걸릴 수도 있어요.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레이디움에서 거래하시면 거의 그냥 저는 80%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매매봇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세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쓰는 이유는 봇이 뻗을 때가 있어요. 뻗을 때가. 그래서 다 같은 지갑을 이 트로잔, GMGN 루터에 넣어놓고 트로잔을 쓰다가 트로잔이 갑자기 먹통이 되면 팔아야 되는데 얘가 먹통이 돼버리면 이 팔 수가 없잖아요. 한 개만 쓰고 있으면. 그래서 두 개 정도 서브로 이렇게 두고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자, 먼저 트로잔의 장점은 굉장히 쉽습니다. UI가 굉장히 심플하고 정말 이 트로잔만큼 UI가 잘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리프레시 버튼이 한국 사람한테 맞아요. 이게 리프레시가 누르면 가격 리프레시죠. 리프레시가 누르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국 사람 급한 성격에 굉장히 잘 맞는 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 애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쓴 사람한테 트로잔 토큰을 만들면 주겠다라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 줄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솔라나 전용인 건 좀 약점이고, 예. 그리고 체결 속도가 그렇게 루터에 비해서 GMGN에 비해서 빠르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특히 GMGN이랑 트로잔은 사실 속도 면에서는 저는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루터는 확실히 빨라요. 근데 이제 기복이 약간 있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GMGN은 쓰신 분들은 GMGN은 정말 GMGN의 이런 디젠 플레이를 위한 다양한 툴이 마련되어 있는 게 정말 좋을 수 있어요. 네, 저도 지금은 차트나 이런 것들을 GMGN만 보거든요. 그래서 GMGN은 다양한 툴을 제공하고 웹이 연동이 돼서 핸드폰과 사이트 둘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코인레드는 제가 이거 개발자랑 얘기하다가 뭐 얘기했던 건데 그 정도 너네 코인 혹시 출시할 생각 있어?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코인 불장이 온다면 출시할 생각 있어 정도로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텔레그램 이 GMGM 봇은 솔라나 전용이고요. UI가 아직은 진짜 트로잔 발끝도 못 따라간다라는 불편함은 약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루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약간 조금 상태가 메롱인 상태긴 한데, 그리고 이더리움은 거래가 잘 되고요. 솔라나는 약간 기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데 체결 속도만큼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스나이핑이 현재는 안 되는데 곧 이번 주에 원래 재개가 된다 그랬는데 이번 주 이틀 남았죠.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스나이핑이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멀티체인 지금 가능하고요.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것들 7개 체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단점은 리프레시 버튼이 GMGN도 마찬가지인데 GMGN은 3초 정도마다 리프레시 버튼이 가능한데 루터 같은 경우는 리프레시 버튼이 정말 좀 느린 게 단점입니다. 네. 그 정도. 자, 이 옆에 이거 통계를 봐보면 이 라이프 타임은 전체 볼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 동안의 볼륨입니다. 근데 이 전체 기간 동안의 볼륨 1위는 봉크봇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1위가 봉크봇인데 봉크봇은 소개 안 하고 다른 것만 소개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봉크봇이 1위인 이유는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1위인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을 때 봉크봇 혼자 솔라나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정착한 사람들이 그냥 주구장창 봉크봇을 쓰고 있기 때문에 1위인 겁니다. 그래서 7일 기준 볼륨을 보면은 압도적이죠, 트로잔이. 네. 트로잔이 정말 압도적으로 2, 3등을 합쳐야지만 지금 1등 볼륨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루터는 어딨죠? 네, 루터는 13위로 진짜 발끝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제가 여기 있는 거 진짜 거의 안 써본 거 이거 안 써봤네. 페페부트랑 요거 두 개 안 써. 시그마도 안 써봤구나. 이렇게 뭐 안 써본 게 몇 개 있긴 한데 거의 웬만한 거 다 써봤거든요.
근데 루터가 이렇게 순위가 낮은 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루터도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현재는 그냥 GMGN이나 트로잔 쓰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번 주에 뭐 전체적으로 개편이 되면은 그때 잘 되면 제가 공지를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 차트 사이트를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딱 네 가지 사이트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보는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덱스 스크리너는 전체적인 트렌딩을 볼 때 씁니다. 그리고 소셜 업데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덱스 스크리너 우측 상단에 토큰을 클릭해서 우측 상단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트위터나 텔레그램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그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비용이 299달러입니다. 네, 그거를 업데이트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트렌딩, 또 그 토큰의 목록을 이렇게 솔라나 체인으로 들어가셔서 토큰이 목록이 나열이 되고 그걸 트렌딩을 뭐 조금 트렌딩이라고 그러면 이제 핫한 토큰 이런 것들을 잡아줄 때 1시간이나 뭐 6시간, 4시간이었나 6시간이었나 어쨌든 그런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게 덱스 스크리너의 장점이고, 포토는 뭐 거래도 되지만 거래는 뭐 딱히 제가 쓸 일이 없어서 거래는 안 해봤지만 실시간 차트로는 가장 빠릅니다. 네, 그 어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사이트보다도 가장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 차트를 볼 때 포토를 쓰고요. 그리고 덱스 툴 같은 경우에는 초반 순환 물량 확인용으로 쓰고, 덱스 툴은 거래 내역을 볼 때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간이나 특정 뭐 지갑의 거래 내역을 알고 싶다 했을 때 덱스툴을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GMGN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정보 제공, 이 다양한 정보 제공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디젠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장 주력으로 보는 사이트도 GMGN입니다. 그리고 그 토큰이 러그 이력, 이게 진짜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러그 이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토큰을 누군가가 개발자가 런칭을 했잖아요. 근데 이 개발자의 지갑을 GMGN에서 분석을 해요. 이 개발자의 지갑에서 솔라나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A 토큰을 러그를 치고 그 A 토큰 러그 친 돈을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또 B 토큰을 다른 새로운 지갑에서 런칭을 해도 이 러그 이력이 이 사람이랑 연관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서 러그 이력 남겨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소에 들어갔다 나온 물량까지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거는 뭐 신이 와도 누가 와도 잡아낼 수 없지만 그 외에 지갑에서 왔다 갔다 거린 이력들은 잡아서 러그 이력을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인사이더 물량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데, 인사이더 물량은 조금 에러가 있어요 사실. 100% 완벽하게 인사이더 물량을 표기해 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표기해 준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스캔 사이트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위한 사전 준비물 여섯 번째 스캔 사이트. 네. 기본적인, 그러니까 솔 스캔이나 이더 스캔, 뭐 BSC 스캔, 이런 스캔 사이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셨을 텐데 대부분의 분들이 보시고서 별론데, 이거 별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볼 줄 모르겠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스캔 사이트에 대한 동영상도 유튜브에 남겨놨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고 자기가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본적인 자금 이동 흐름이나 지갑 추적을 하거나 그 토큰의 이거 메타데이터라는 게 그 토큰 정보거든요. 그 토큰 안에 있는 정보들을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뭐 스나이핑을 하던 뭘 하던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스캔 사이트를 보는 방법은 꼭 숙지를 하셔야지만, 이 지금은 솔라나지만 또 언제 이더리움으로 바뀔지 모르고 언제 또 BSC로 바뀔지 모르거든요.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저희는 솔라나만 하고, 지금은 솔라나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다 알고 있으면은 어떤 유행이 어디로 갔을 때 내가 또 글로 가가지고 빠르게 내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이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네, 무기로서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여러 콜러 채널 입장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콜러를 저는 믿질 않습니다. 저 또한 콜러 짓을 몇 번 했지만 저도 믿지 마시기 바라게. 원래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도 믿으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저는 근데 돈 받고 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그 유튜브를 제작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유튜브는 유료 광고가 표시가 되죠. 그런 것들은 있지만 디젠 플레이에서의 콜은 저는 돈을 받은 적은 없지만 대부분의 콜러들은 돈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 1원이라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받지 않고 하는 콜러들 중에서 괜찮은 콜러들을 찾으시는 게 여러분의 일이죠. 그래서 콜로콜을 활용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썼지만 굉장히 쉬운 매매입니다. 자, 어떤 A라는 콜러가 이거 뭐 도지 토큰 좋아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사보시겠어요? 하고 올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미 이 콜러는 매집을 했거나 돈을 받은 상태입니다. 100%예요. 이걸 그냥 콜하진 않아요. 네, 100%라고는 안 할게요. 99%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거를 또 어떤 콜러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시간차를 두고 콜을 합니다. VIP 방에는 1시간 전에 풀어놓고 그래서 천천히 VIP들한테는 시간차를 두고 매집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일반인들이 모여있는 채팅방이나 콜방 채널에는 1시간 뒤에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시고 그 콜러의 성향이 어떤지 보시고 그 콜러가 직접 찾아서 콜을 하는 콜러를 발굴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직접 찾아서 콜을 하는 콜러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보면 나 오늘 이거 콜했는데 망했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진짜 찾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될 것 같아서 올렸지만 안 됐을 뿐이에요. 네. 그것까지도 승률이 좋은 콜러를 찾으셨다면 정말 보물을 발견하신 거고 이런 대부분의 직접 찾아서 올리는 콜러들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좋은 콜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콜러는 내 구매에 약간의 확신을 더하는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콜방에 정말 수십 개, 수백, 100개 정도 넘게 콜방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몇 개인지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콜러방을 다 보지 않아요. 안 봐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냐면 내가 어떤 토큰을 샀어요. 근데 어떨 때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떨어지든 오르든 내가 산 토큰의 CA를 텔레그램 그 검색창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콜러 텔레그램 검색창이 아니고 그냥 전체 검색하는 그냥 메인 화면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그 돋보기 있는 검색창에다가 CA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100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챗 콜러 방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은 내가 산 토큰을 실링을 했을 때가 있어요. 실링은 이제 홍보하는 거죠. 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내가 산 게 얘가 콜을 했었구나. 그래서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뭔가 반응이 있었구나. 이런 구매에 약간의 확신을 더하는 정도로만 쓰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얼리콜이라 그래서 이 얼리콜이라 그래서 이 콜러도 있잖아요. 아니 콜러가 아니고 봇도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토큰이 있는데 이게 콜한 콜러들까지도 알려줘요. 시간 순서별로. 이 A라는 토큰이 오늘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는데 오늘 누가 이 콜러가 어떤 콜러가 이 A라는 토큰을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콜을 했는지도 알려주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얼리콜로.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콜러는 그냥 적당히 쓰시라. 네, 적당히 쓰시라. 믿지 마시고.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6장 실제 구매 과정인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할게요. 프리세일 관련해서 일단 이 핑크세일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 현재 핑크세일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자금 모집을 하죠. 네, 자금 모집을 합니다. 지금 104솔이 모여있고 이틀이 남아있다는 거고
네, 50솔이 모이면 네, 이 토큰을 런칭하겠다고 했는데 50솔이 이미 넘은 상태고 이 핑크셀에서의 프리세일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아셔야 될 거는 페어 런치랑 그리고 프리세일로 런칭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세일 종류에도 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페어 런치로 런칭이 되어 있는데 페어 런칭은 예를 들어서 내가 토큰을 10억 개, 1억 개를 런칭을 하겠다. 너희들한테 프리세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하면은 그거를 참여자들이 자기가 참여한 수량에 따라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은 제한돼 있고 그 많이 산 사람은 많이 갖고 적게 산 사람은 내가 그 비율에 따라서 적게 가져가는 이렇게 비율이고 그리고 프리세일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1솔에 200만 개라고 정해놨으면 1솔에 200만 개밖에 못 가져가는 거야. 딱. 예. 많은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프리세일이랑 페어런치가 차이가 있고 이 프리세일 아니 핑크세일에서 아셔야 될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자, 토큰폴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3억 4천, 그러니까 토큰의 프리세일을 3억 4천 개, 4천만 개를 팔겠다는 의미고, 그리고 LP로 여기에 1억 6천만 개를 LP에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0솔까지 모금이 되면 그런 다음에 런칭을 그 이상 모금이 돼야지만 시작하겠다는 의미고, 자, 리퀴디티 퍼센트라는 거는 51%를 지금 적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104솔이 모였는데 100솔이 모였을 때 런칭을 하게 되면 100솔이 전체 모집 금액이 100솔이고 51%로 런칭을 한다 그러면 100솔 중에 핑크 세일의 수수료가 5%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95솔만 남겨두고 95솔에서 51% 대략 48솔 정도가 되겠네요. 48솔 정도만 LP에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리퀴디티 락 타임이 있어가지고 리퀴디티는 201일 동안 잠긴다 라는 것만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뭐 이거 핑크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지가 있는데 이런 배지 때문에 제가 아까 핑크세일이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그래도 프리세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배지는 뭐 독스 같은 경우는 개발자 얼굴을 깠다는 거고 오딧은 어떤 다른 오딧 검증 회사로부터 오딧을 검증을 코드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는 건데 솔라나는 뭐 별다른 게 오딧을 받을 게 없는데 오딧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KYC 같은 경우에는 신원 확인을 했지만 KYC는 아무런 믿을 게 못 됩니다. 뭐 전혀 다른 사람을 KYC 해놨을 수도 있고 불황자를 KYC 해놨을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핑크 세일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잠시만요. 이게 할 때마다 화면을 조정해야 되네. 그리고 펌프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펌프펀 화면인데 보이시나요? 네, 보이네요. 네, 펌프펀은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뭐 몇 개월 됐나요? 4개월 됐나요?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쨌든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제 기억에 진짜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미치가 생긴지 요걸 보면 알겠네요. 마켓캡 이게 일단 미치라고 펌프펀에서 가장 성공한 빌리랑 더불어서 가장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펌프펀 차트를 보면은 데이터가 없네. 4월 달에 이거 사이코라는 대부가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4월 달쯤에 생긴 것 같아요. 3, 4월 중에 생겼겠죠?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이 펌프펀을 자, 이거를 저희는 공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공략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면은 너무 말도 길어지고, 저도 사실 펌프폰에 대해서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딱히 여러분들한테 조언들까지 드릴 만한, 솔직히 그 저희 지금 카카오톡 예전 부방장이셨던 나는 팔기 싫다, 팔고 싶다, 팔기 싫다, 어쨌든 아재는디젠으로 지금 활동명으로 유튜브 하고 계신 분이 펌프폰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솔직히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라이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시고서 매매법을 익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사실 저랑 좀 맞질 않아서 저도 안 보고 있어요. 그분을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하시는데 저랑 성향이 안 맞아요. 그 매매법이. 왜냐면 그분의 매매법은 이게 정말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의 상태를 살핀 다음에 이 크리에이션 타임이나 범프 오더, 범프 이게 이제 필터거든요. 범프 오더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거래가 있는, 그리고 조금 이게 마켓 캡이 보시면 24K죠. 26K이고, 이게 조금 될 만한 애들을 앞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서는 사람들이 살만한 거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거고, 크리에이션 타임으로 하면은 최신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션 타임이나 범프로 해놓고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토큰 다 들어가서 얘 이거 뭐지, 이거 포지션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보고 텔레그램 들어가서 상태 보고, 이 작업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 이르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분이랑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계세요. 하루에 1솔에서 2솔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펌프폰에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고 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펌프펀은 그분 거 라이브 방송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뭐 그분을 홍보해 드릴 이유는 없지만 친하긴 친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 것도 한번 보시면서 펌프펀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펌프펀을 왜 계속 얘기하냐면 이 펌프펀이 디젠 플레이하는 분들의 모든 니즈를,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니즈를 굉장히 한 방에 해결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디움에서만 상장, 펌프폰이 없던 시절에 레이디움에서만 상장하는 것들은 개발자가 정말 왕이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개발자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대세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도 그렇고 어떤 체인으로 가든지 이런 형태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플랫폼을 정복을 하시길 제가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펌프펀을 보시면 이 화면에서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화면이 굉장히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잠시만요. 네, 이런 GMGN에서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 예지 코인이었는데 샀으면 아주 그냥 난리 날 뻔했죠. 근데 저는 다행히 잘 사가지고 이득 보고 나오긴 했는데, 이 예지라는 게 아까 제가 인플루언서 말씀드리면서 이 김예지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밀 거의 가까이 갔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데, 대부분의 밈 토큰의 99.9%는 이런 운명을 맞이합니다. 올랐다가 그리고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면서 소멸하는 이런 형태니까, 사놓고 나는 기도하고 그냥 지갑에서 안 보고 장기 투자 뭐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돼요. 돈을 버시려면. 네. 그러시는 분들이 뭐 이제 대박 같은 거 하나 만나서 돈을 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버리시는 게 현명한 저는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라나에서는요. 자, 이 GMGN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밈에 들어가시면 펌프펀이나 문샷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GMGN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자, 아까 여기서 펌프펀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그런 펌프의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필터를 통해서 생성된 지 이제 뭐 30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래 1시간 거래 몇 트랜잭션 몇 회, 홀더 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필터로 해서 이 토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펌프펀에서 보시는 게 너무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GMGN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예지 토큰 이거 그건데 좀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이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조금 러그를 칠 것 같은 거를 찾아서 뉴페어에 가볼까요? 인기 있는 것 중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찾아놨어야 되는데 그래 이거 로고 칠 것 같이 생겼네. 예, 차트 좋습니다. 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펌프펀 출신이 아닐 거예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제가 아까 생선 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치면서 이동하는 거. 마치 생선 가시 발라놓은 것처럼 이런 차트가 발생을 하죠. 이런 토큰들은 100% 러그입니다. 진짜 100%예요, 100%. 이거 언제 깨질지 모르는 100% 토큰이고, 여기 보시면 유동성을 초기에 이거는 70솔밖에 공급을 안 했어요. 뭐 작다 크다 정할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걸 차트만 보시고도 그냥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홀더 내용을 보시면 여기 지금 인사이더 물량이 표시가 안 됐잖아요. 러그 가능성도 알 수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GMGN이 좋은 이유는 여기 홀더 목록을 보시면은 자, 홀더 소유가 1.6%다 이렇게 공평하게 지금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배분이 돼 있죠.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예요. 대부분 한 개나 한 개에서 뭐 10개 미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데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산 거는 없고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내역은 없어요. 이 사람을 눌러보면 여기에 보면 구매 판매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구매가 있고 판매는 지금 0이고 구매가 있고 판매가 0인데 구매 내역이 없는데 토큰을 갖고 있다. 이거는 인사이더 물량, 즉 내부자 물량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GMGN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GMGN을 사실 극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좀 말이 많아질 수 있는데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러그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러그풀을 감지해야 되고 어떻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은 솔라나가 주축이지만 ERC, 이더리움 계열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또 이더리움 계열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요. 네. ERC 계열이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BSC, 아비트럼 베이스, 아발란체 같은 이런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레이어 2 아니면 또 새로운 이런 메인넷을 한 이런 코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더리움 계열이어서 같은 솔리디티라는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알아두면 이런 여러 체인들의 러그를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러그 체크를 할 때 러그 봇에다가 러그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러그 체크 봇에서 한 개만 러그 체크 봇 하나에서만 하시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계열 들어갈 때는 2개, 3개, 4개, 뭐 많게는 5개까지도 체크를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에 봄마다 하는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서 네. 근데 만약에 3개를 했는데 2개는 러그가 아니고 1개만 러그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러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고 빠르게 이게 뭔지 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허니팟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를 했지만 매도가 안 되는 걸 허니팟 러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이텍스, 셀텍스 같은 경우에는 셀텍스를 아니 버이텍스는 냅두고 셀텍스만 100%로 둬가지고 판매가 되더라도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더리움 계열은 정말로 정글이어서
이런 모든 러그 상황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록시 컨트랙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도 여기 지금 이게 되게 모르는 게 많아요. 프록시 컨트랙트는 일단 매도 매도가 안 됩니다. 예. 요거에 걸리면 봇 체크를 돌렸는데 프록시 어쩌고 나온다. 그러면 그냥 매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민터블은 토큰을 무한대로 생성을 해서 LP를 다 파먹을 수도 있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개발자가 계정에다가 토큰을 그냥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셔야 되고, 요거 텍스 수정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요게 들어와 있으면 요것도 들어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텍스율을 조정해 가지고 러그를 치는, 셀텍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 처음에 런칭할 때는 5%였는데 요게 켜져 있다 그러면 셀텍스를 갑자기 100%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정지 같은 경우에는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수합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되고 매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매수는 당연히 풀어놨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수합이 안 되게 한 이것도 허니팟이라고 보시면 되고,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갑이나 특정 자산의 토큰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갑에서 거래가 안 되게 만드실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밸런스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참 지저분한데, 내가 만약에 100개를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이거 이제 100개가 돈이 많이 올라가서 팔려고 보는데 팔았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왔나? 딱 봤는데 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밸런스가 켜져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히든 오너 같은 게 이제 약간 되게 속기 거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걸 보시 잘 못 잡아요, 히든 오너를. 그래서 어떤 봇은 잡고 어떤 봇은 못 잡을 때가 있어서 아까 제가 세네 개를 꼭 체크해 보라고 하신 이유가,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돼 있어요. 히든 오너까지도 심지어 정상으로 돼 있는데 외부에서 이 토큰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트랙 잠시만요. 소유권 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큰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제가 지금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은 잠깐 알려주셔도 되는데, 리노운스. 네. 컨트랙 리노운스, 토큰 리노운스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포기하실 수가 있는데, 개발자가 이것까지도 포기를 했는데 외부에서 이 히든 오너가 걸려 있어가지고 이 소유권을 포기한 건 가짜고 외부에서 이 토큰을 조정해가지고 모든 걸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단계의 전 러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셀프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익스터널 콜 리스크, 이것도 히든 오너랑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컨트랙 어드레스, 컨트랙 리노운스 소유권 포기가 걸려 있더라도 이것도 외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허니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거래가 안 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맥스 셀 레티오는, 이거는 팔 수 있는 물량을 조정을 시켜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100%를 팔았는데 1%, 0.1%만 팔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0% 토큰은 다 100%로 나갔는데 팔리고 봤더니 나는 0.1%만 팔려서 받아 보니까 0.1%의 가격만 받았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하려고 보니까 선택된 지갑들만 매도가 되고, 그래서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매도되는 지갑들 많은데 내 거는 매도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걸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랙리스트랑 화이트리스트랑 그냥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티웨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좋은 기능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페페가 이더리움에서 만든 페페, 지금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페페도 안티웨일 기능이 처음엔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기능이 일단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매수하게 될지도 모르고 누가 어떤 고래가 등장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 싫어, 이 모든 사람들이 최대 맥시멈을 0.1%만 사게끔 만들고 싶어 라는 기능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래를 싫어한다라는 의미에서 안티 웨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넣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페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티웨일 보디 이거 수정하는 거는 뭐 이거 당연히 이거 고래 수정 이거 하는 거겠죠. 그리고 트레이딩 쿨다운은 아 내가 만약에 코인을 샀는데 이거를 한 1년 뒤에 팔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 이런 쿨다운을 줘가지고 거래가 안 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거래 못 합니다. 이런 다양한 경우가 ERC 계열에서 있기 때문에 ERC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솔라나 토큰 러그풀은 굉장히 심플해요. 딱 사실 두 가지만 보시면은 코드적인 러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민터블이랑 프리즈. 민터블은 아까 이더리움에서도 설명드렸죠. 코인을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 요거 다 리보크라 그래서 이 권한을 없애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런칭할 때 펌프먼 같은 경우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이런 두 가지 점들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매수매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프리즈 같은 것도 블랙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산을 팔 수 없게 내 자산을 동결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프리즈가 걸렸는데 나는 팔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경우는 프리즈라는 거는 솔라나에서는 A 토큰을 런칭하고 이거를 사람들이 샀는데 프리즈를 걸려면은 개발자가 그 지갑을 하나 누가 A라는 사람이 샀으면 개발자는 A 정지라는 명령어를 보내야지만 프리즈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마자 내가 개발자가 그 프리즈를 걸기 전에 팔면은 팔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요런 개발자는 약간 초보나 중수 정도 되는 개발자고 그거를 컴퓨터화 시키고 전산화 시켜서 그냥 사면 바로 정지 때리는 봇을 만든 개발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자에 걸리면 사자마자 정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사자마자 프리즈인 걸 인지했다면 한 번쯤 팔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초보적인 개발자가 걸렸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또 LP 제거하는 러그풀인데 이거는 뭐 ERC나 어디든 무슨 체인에 가도 다 똑같은 러그죠. 이 LP를 제거해 가지고 돈통을 들고 나르는 이런 러그는 항상 LP가 소각이 되었는지 LP가 락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솔라나에서는 소각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죠.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소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소각보다는 락을 거는 추세로 하고 있는데 요새는 소각도 많긴 많아요. 거의 솔라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이더리움에서는 거의 다 1년 락, 2년 락 이런 식으로 락을 걸어서 그래서 토큰을 조금 살리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요새는 진짜 완전히 소각을 안 하면 거의 뭐 나쁜 놈 되는 수준이어서 다 소각을 하는 추세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극소량 혹은 대량의 이니셜 LP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니셜 LP는 처음 공급하는 LP입니다. LP는 누가 공급한다고 그랬죠? 그 펌프펀이 아닌 이상 개발자가 처음 LP를 공급하죠. 근데 펌프펀 런칭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냥 일반 런칭했을 때 그 레이디움의 일반 런칭했을 때는 극소량 혹은 대량을 LP에 넣어서 런칭하는 토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99.9% 러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극소량의 기준은 1솔 미만이고요. 그리고 대량의 기준은 100솔 이상. 아니, 100솔도 아니야. 50솔 이상. 이렇게 보시면 50솔은 근데 좀 할 수도 있는데 100솔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근데 LP를 제거하는 그런 러그풀 중에서 대량이 가장 많은 범위가 500솔? 500솔로 런칭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다 러그입니다. 300에서 500 정도. 이런 것들 차트를 보면은 대부분 차트를 보자마자 아 이거 러그구나 싶은 것들이 다 이렇게 대량의 이니셜 LP를 넣고 시작하는 토큰들이 많고 소위 생선 가시 발라 먹듯이 되는 차트 그런 차트 있잖아요. 위아래로 확 이렇게 흔적만 남기고 이렇게 뭔가 이 무빙이 있는 그런 차트들은 대부분 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